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10시 4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표시로 뜨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내용이 많이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사실 저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는데, 평상시엔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거의 다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텔리언테크, 피롭틱스, SOS랩,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시즌에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일 거고요. 지금 사실 코스피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 오늘은 조금씩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도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매기가 잘 안 들어오고 있는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뒤에 MNC 솔루션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제가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안 좋은 것도 알고요. LIG 넥슨 오늘 조금 안 좋은 것도 알고요. 조선주도 조금 안 좋은 것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드리블 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과거처럼 예를 들면 손절치고 아래쪽에 다시 잡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연습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제가 아마 손절 의견을 팍팍 드리면서 또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연습이 또 끝났으면 또 다른 것도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실전 투자로 교육을 좀 겹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여러분들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조를 갖다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손실 뭐 이런 것들을 확정짓는 행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결정할 때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왔자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광분하고 우리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것 갖다 거래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두고 가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년부터 우리 케어맨 클럽으로 새롭게 또 멤버십을 조정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18시간 후에 오픈해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3일 후, 그러니까 약 한 36시간 지난 후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일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 회원이라든지 또 혹은 또 케어맨 클럽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좀 더 좀 면밀하게 체크 받아가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아래쪽에 원래 우리가 열어놓던 자리는 95,000원과 94,000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자는 목표는 이번에 이거는 목표가대로 가는 거잖아. 13에서 15 정도는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거래할 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들어오면 계속 비중 확대 진행하겠다 해서 비중 50%까지는 우리가 좀 확대를 진행하면서 간다라는 것들이고,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1등주니까 여러분들께서 비중도 그 적절한 부분을 좀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거요? 글쎄, 뭐 당연히 올라서 늘리고 다시 커버링도 늘리고, 그럼 뭐 좋은 건 올라가고 안 좋은 건 내리깔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 개인 매수물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니까 크게 누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개장장에서 상당히 또 매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느껴지는 구간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관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구간을 갖다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선 라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늘상 있어왔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또 내년도가 되면요, 열심히 또 매수하고 들어와요. 뭐 걔네들 늘 하던 짓이 또 그런 것들이고요. 또 연말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거, 외국인 투자가 적은 거, 이런 쪽에서 들쭉날쭉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사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좀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거 지나고 나서 평단 조절도 상승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1월달 제가 볼 때 1월 중순부터요. 한 2월 초 그 사이 정도 되면 또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해주세요. 그 사이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너무 해서 아 이거 왜 그래? 오늘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덕선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눌리고 와서 올라왔잖아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좀 눌릴 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눌려지면 뭐 눌려준 대로 대응해 나가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현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해라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눌리고 들어오면 저기서 비중 조금 올려서 비중 30%도 확대하면서 그럼 다시 또 드리블 가서 또 한 번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그 1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신규 IT 디바이스 그죠? 그 나오게 되면 당연히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통상 이 시즌이 신모델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가 되고 나서 잘 팔리냐 안 팔리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때선 이런 종목들 거래하는 것들이 아니고 다시 지금 눌리고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 낸 거하고 또 평단 조절하고 다시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 마린 솔루션, 뭐, 때가 되고 12월 달, 뭐, 1월 달, 요 사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네요. 네, 냄새가 나는 것들은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올라서 12월 달에 우리가 원하는 수익 만들어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주 관련돼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전선주 관련된 부분 수익성이 좋아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그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100%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특히 이제 강원전선 같은 경우 유통 주식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심하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심하게 떨어집니다. 왜요?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결국 유통 주식량이 적다는 건 그냥 시가총액이 작은 거랑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아주 싸다고 느껴질 때 그때 매수해주면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신나게 올라갑니다. 아주 장난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전선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꼭 유통 주식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좋냐? 아니요, 쌀 때 사야 되는 거야. 반대로 보면. 그런 또 우리가 이론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점을 샀는데 팔아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신나게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는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뭐 LS 마린 솔루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발주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심 가지고 또 드리블해서 나가면 좋은 또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도 4분기, 1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지고 있는 내용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다가 뭐 우주 발사체 팡팡 쏘고 뭐 이거하고 상관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은근히 보면 실적 개선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사이 정도 안에서 플레이 해주면 괜찮은 또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 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찾으러 오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움직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워낙 뭐 거래할 때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폭발적으로 하락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올라왔다가 눌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또 눌림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거 확인했잖아요. 20일 이동평균선 일봉이 넘어선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 자리에서 이제 조금 음봉 나올 때거나 이럴 때 비중 확대 조금씩 해줄 거면서 우리가 또 드리블해서 나가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CS 있으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
한 번은 분명히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저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여러분들께서 평단 관리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면 3일 동안 올랐잖아요. 3, 4일 거래.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내일 조금 더 눌릴까?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리면 우리가 비중 10%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평단가 좀 낮춰주면 괜찮은 또 경쟁력이 발생이 된다. 항상 보면 내려왔다 이게 올라왔다 조금 여기 이거는 잊지 마세요. 그냥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염두를 해둘 거지. 보유했더니 올라가주면 뭐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거래하는 거지. 그럼 다르게 거래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도 별로 걱정할 게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1월 15일하고 지금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태가 요런 형태 정도는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아주 땡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놓기 전에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뭐 한다? 잘 관리해 준다. 연말에는 이런 거 갖고 이제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조정받고 있는 것들 거기에 또 어떻게 돼요? 팩트를 또 집어넣어서 우리가 파워풀하게 또 진행을 해야겠죠. 자, 하방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 어느 순간에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일단 다시 한번 뭐 합니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누구야? 기관이나 또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펀드 뭐 패시브 펀드 뭐 하여튼 뭐 연기금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뭐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SS랩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쭉 봤는데, 뭐, 이 정도 갖고서 우리가 수익을 내긴 좀 그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 11,000원 근처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좀 매물 넣는 건 그냥 글쎄,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요. 요것도 지금 우리가 필옵틱스나 이런 것도 좀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소소하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자, 레이크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잘 치고 올라왔죠, 여러분들? 글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게 내일 오늘은 좀 참고요. 내일 한번 양봉 치면 내일은 저희가 수익을 테이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올라오다 한번 이런 게 쳐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야지 좀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이런 거 하나 떠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은 약간 약한 날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일단 목요일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내일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하루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더스 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얘기하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가온칩스 오늘 좀 오르잖아요. 지난주에 수익 실현 했다고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것 수익 내고 이쪽 거 관리하려고 제가 현금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 부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아래쪽에도 지금 연속 한 3, 4일 동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쉴 때 조금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좀 낮춰주면 제가 볼 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아래쪽으로만 조금 평단 낮춰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가는 기간 동안에 또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드리블해서 가시는 쪽으로 합시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죠.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부분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뭐 KB금융 뭐 어쨌든 금융 이제 은행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올 거고요. IMA 계좌 이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분기별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알아봐주는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순간이 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저는 좀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초기엔 당연히 뭔가 새로운 게 만들려고 그러면 자금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주 같으면 그런 뉴스가 나오면 빵빵 치고 올라갈 텐데, 금융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IMA 계좌가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짧게 보지 마시고요. 이건
짧게 올라와서 막 치고 올라가도 땡큐고 길게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돼요? 기다려주면서 갈 수도 있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쇼틸리하게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거래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년 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뭐 아침에 좋았다가 지금 오늘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금 아래쪽에 내려와주면 또 사주죠. 뭐. 그죠? 예. 4년 전기 실적이나 내용들, AI 뭐 관련된, 지금 오늘은 그런 이유도 없어. 그냥, 나름 그냥 클로징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고,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저 자리로 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와줘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지면 싸질수록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비중 확대하는데 자 14만 원 정도에 우리가 보유를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14,000원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좀 잡아줄 수 있잖아요. 10% 이상 내려와야지 어떤 프로그램 매도도 조금 포함하고 있는 매물이 나오고는 뭐 조금 더 눌리겠죠. 그럼 그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만 원대가 여기가 또 스타트 라인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잡아주면 우리가 뭐한 1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거래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1분기 중에는 한 번 정도 또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1분기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월달, 2월달 이 정도 사이면 충분히 원하는 대로 또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받아주면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큰 골자는 미국에 진행되는 사업 프로젝트, 지금 마스가, 마누가 뭐 이렇게 하고 AI 관련 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은 시간을 좀 주면서 가면 대부분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엔진, 뭐, HD, 한국조선해양, 오늘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눌려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뢰성 있는 곳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을 뭐 저는 뭐 사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제가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은 상당히 제가 볼 땐 항상 자본주의라서 계속 돈을 갖다 뿌려대는 정책을 펼 수가 밖에 없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덕에 좀 덕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조금 더 늘려주면 정말 싸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더 사주고 이렇게. 근데 이게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타점 잡으려고 그러면 멍 때리고 있다 또 패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배당주예요. 나름 그쪽 배당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항하 엔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스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싸지면 매수가 들어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정도에서 뭐 우리가 뭐 겁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NC 솔루션 방산주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이게 사실은 당분간 이야기 안 드리려고 제가 아예 이야기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는 자꾸 이야기 드리지 않죠. 중간에 한번 이야기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12월 20일이죠. 이때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출구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동종목의 실적이 나쁠 만한 사유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우 평화협정 내용하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 보호해서 물량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더 많이 늘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 기간 사이 중간에 한번 치고 올라와서 빠지고 그리고 눌렸어야 되는데 그냥 매크로가 안 좋아 보니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내야 되냐라고 저는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 가이던스나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보여드린 적이 있고 한번 찾아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예, 적어도 떨어진 거 부분에서 저 500원짜리 생기기 시작한 저 자리부터 올라와야 되는 자리. 그럼 지금 220일 라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저렴해진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2026년도의 실적은 어떨 것이냐? 그러면 YY 대비해서 성장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자리가 제가 보면 15만 8천 원짜리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높게 보면 16만 원이고요. 낮게 보면 15만 5천 원, 15만 원인데 제가 볼 때 계산한 것으로 보면 15만 8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단을 얼마 정도 낮춰야 됩니까? 약 3만 9천 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 이 정도 낮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출 수 있어요? 여력이 있어요? 예, 있잖아요. 비중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좀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15만 8천 원 정도 맞춰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근데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추가적으로 비중 40%까지만 올리면 돼. 근데 지금 서둘러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서둘러 지금부터 써봤죠. 지금 아직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도 아니잖아요. 12월 20일까지는 이거 아는 사람들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안 넣는, 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못 드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제해 놓고 보면, 이거는 내년도 1월 15일이나 구정 사이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가 10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단 낮췄어.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계산은 그래요. 10만 원까지 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린 당황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만약에 18만 9천 원 저 자리에서 풀베팅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해야지. 손절 쳐야 되는지. 근데 이걸 손절을 쳐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가 생각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10만 원 오고 나면 우리가 4만 5천 원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 맞출 수 있거든. 혹시나 또 50%까지 올리면 여기 정도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갖다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굳이 만약에 이게 비중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50%, 60% 상태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손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잖아. 그죠? 충분히 또 나중에 또 올라오면, 에이, 이게 또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근데 현대로템하고요, 하나에어로가 지금 수주 받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만 우리가 조금 털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래쪽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왜 220일 라인 여기 있거든. 여기서부터 상하단으로 20% 움직여주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한 1월 한 10일 넘어서부터는 다시 또 모니터링 하면서 또 볼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재고떨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유통기한 넘어간 거 유통시킬 수는 없잖아. 피부에 주사하는 건데 그거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연말에 늘상 발생됐던 현상들인데 지금 조금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뭐 털고 털리면 시계면 개미 털기 좀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다가 대응을 할 땐 좀 대응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충분히 내용적으로 그렇고 다만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것뿐이지. 그러나 이것도 이런 것들도 해봐야지 여러분들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해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도 머니큐어 뉴스랑 진행하면서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또 메디톡스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주시면 그런 것도 다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셀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제가 모든 걸 다 커버링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금 부족한 걸 내가 어떡하겠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셀프적으로 정화작용을 해주셔야 돼. 돈 몇 경우 안 걸린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작년인가요? 제가 2020년대 셀프 처리하세요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수익이 안 난대.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손실 난 건 크게 손실 나고 수익 난 거는 뭐 10%, 20%이 정도 사이에서 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대.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만약에 평단 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올라올 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막 거품이 막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막 광분해가지고 막 BER이 막 80, 70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밸류에이션 찾아가는 수준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거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 대충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한 3, 4개 정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 그죠?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비중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가끔 가다는 계산기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멍청하게 있다 보면 자꾸 돈만 커져요. 그게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이 사랑하거든요. 자, 오늘도 2부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브리핑 시간, 또 이렇게 장중 브리핑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